왕장군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부동산 개발 호재 중에서 교통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가 거제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창원과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내려오면 이제 거제도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거제도를 조금씩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원래 거제도 하면 조선업과 이렇게 관광지가 주 테마였어요. 근데 한동안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가덕도에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남부 내륙철도에서 KTX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이에 맞추어서 조선업 경기까지 지금 부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제시 전체 아파트 시장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쯤, 그리고 재작년 말이죠. 그때 이제 거제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미분양이 전부 다 사라지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도 프리미엄 거래가 붙어서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었어요. 그럼 이제 분양권, 그 다음 이제 갭 투자 갔다가 재개발, 재건축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땅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땅으로 분위기가 몰려오기 전에 저희는 이 시기에 이제 거제도 땅을 둘러보면서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이 저는 가장 중요한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부산에 있는데 왜 거제도 부동산까지 호재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거제도까지 거리를 보면 약 2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에서 부산 시내로 들어가는 것 대비 차가 안 막히는 거제도까지 올 수 있는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나중에 외부 관광객들이 거제도 공항에 내렸을 때, 가덕도 공항이죠. 가덕도 공항에 내렸을 때 거제도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보면 그 공항 실태, 대한민국 현재 공항 실태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입국해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거제도까지 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상당한 이렇게 이동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남권 화물 94% 정도가 전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내 항공화물 처리를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통 혼잡이나 뭐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에 맞추어서 이제 유사시에 인천국제공항을 대신할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다. 그래서 가덕도는 나중에 세계적인 물류 거점 공항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죠. 이제 올해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에 직접 방문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그 다음 달인 3월 달에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적, 내용을 보면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별법이 시행되면은 모든 개발 사업 자체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제7조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사업 건설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항 하나가 부산, 울산, 경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거제도는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 좋은 곳 위주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토지 투자에도 연계를 한번 시켜보면 충분한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남부 내륙 철도입니다. 이제 거제도에 KTX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 12월에 발표한 국가교통망 수정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김천을 갔다가 합천, 진주, 고성, 통영, 마지막에 이제 거제도가 종착역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거제도까지 2시간대면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지금 이제 빙 둘러와야 되는데.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명제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이죠. 환경 영향성 평가에 주민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노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대전, 그다음에 김천에서 이렇게 거제도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종착역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향후 이제 거제역에 들어서게 될 남부 내륙철도 종착역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1안이 이제 상동동 쪽이고 2안이 사등면 쪽 이렇게 나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뭐 상문동이라 했다가 상동동이라 했다가 조금 헷갈리실 건데 원래 상동 옆에 이제 문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상문동이라 하기 때문에 뭐 상동동이나 상문동이나 뭐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대한 1인 상동동 쪽으로 KTX 역사가 신설되었을 때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구 밀집 지역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고현동이나 요 아래쪽인 수월동 위주로 이렇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과도 굉장히 가깝게 되고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상동동에 내렸을 때 주변 관광지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동동이 생기게 되면 점점점 도심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도 훨씬 더 개발에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을 보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이 원래는 여기까지만 와도 되지만은 이 상동로까지 연장을 시킨다고 하면은 공사비가 또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안인 사등면 쪽으로 해서 KTX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노선 단축과 이제 직선화로 사업비 감소의 최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훨씬 덜 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상동동 쪽으로 생기면 당연히 편리한 장점들이 많은 걸 아는데 아마 요즘 KTX 역사 생기는 트렌드를 보면 전부 이제 외곽지 쪽에 땅값 저렴한 곳에 생기고 거기에 이제 KTX를 넣고 주변을 개발시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금 사등면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도 KTX 조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꼭 상동동에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교통 호재는 거마대교입니다. 창원시 이제 마산 하포구와 그다음에 이제 거제시의 장모명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원시를 보면 거제시와 이제 바다 사이 하나를 두고 지형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육로 교통의 경우에 이제 통영, 고성 등을 거쳐서 크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운송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마 이 거마대교가 개통이 되면 창원에서 거제까지 기존에 76km 정도 됐었는데 35km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마 접근성이 굉장히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 보시면 과거에 개통된 거가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교가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부산 가덕도의 가자랑 거제도의 거자 이렇게 합쳐서 거가대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개통함으로써 부산에 있는 관광객들이 거제도까지 굉장히 가기 수월해졌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제와 마산을
연결해주는 거마대교 개통 때도 마찬가지겠죠. 창원시 인구도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제도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부산과 거제 구간이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었는데 대교가 개통됨으로써 50분 만에 올 수 있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제 마산을 연결해주는 거마대교 개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거제도까지 오려고 하면 통영과 고성을 거쳐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거마대교가 개통이 되면 돌아오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한 35km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대폭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이 왜 중요한지 보면 땅값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을 보고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가 거제도와 통영, 남해,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이렇게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수남해 거제도를 비교해 보면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 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의 땅값이 제일 비싼 겁니다. 보시면 이제 국제행사 때 만들어진 KTX, 그 다음에 공항이 관광지까지 직통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여수는 관광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수 내에서도 보면 시내 중심에 있는 땅값보다는 오히려 관광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여수 밤바다 포차 거리라든지 그런 데가 땅값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남해랑 거제도에 관광지를 가게 되면 밤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차거리뿐만 아니라 하멜 등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로 유명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야간 볼거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공부해 보면서 거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가 개통되고 KTX 철도가 없던 곳에 철도가 개통되고 그 다음에 공항이 없던 곳에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주변 땅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제도도 있고 최근에 보면 새만금도 있죠. 국제공항 이렇게 신설되고 나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일지, 그 다음에 다리와 연결될 곳은 어디일지 그런 거를 공부해보면 상당히 인사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자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